안녕하세요. 수원시 의회 의원 박순영입니다. 2010년에 수원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지금 이제 7년 6개월 재선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메탄 1, 2, 3, 4동입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교육받고 수원에서 자라고 뛰어놀고 수원에서 결혼하고 수원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현재 수원이어서 정말 수원 토박이다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어쩌면 수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수원을 사랑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더 큰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저에게 가끔은 자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수원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은 수원, 살기 좋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의 빅마마 메탄 만며느리 시연 박순영은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초선일 때와 재선일 때는 앉아있는 이렇게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의정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의원 되더니 좀 달라졌어, 어깨에 힘들어갔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는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며 우리 지역을 더 낮은 자세로 누비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잠을 팔아 미래를 사겠습니다라고 내걸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의정일지를 쓰는 SNS 활동을 하고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의원은 민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메탄동 더 나아가서는 수원 시민들께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것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수원시 34명의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를 배울 때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했다라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고 문제점이 지적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문제점이 지적되는 현장에 가니 저에게는 답이 보이는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그 능력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역 주민과 함께 하면서 올해 2018년 무술년입니다. 우리 메탄동 동민들과 수원 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올바른 반려동물의 사회문화 환경 조성 및 수원시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네. 이를 개최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려동물 천만 견주 동물주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적 제도의 부작용도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분들은 120만 수원 시민의 복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얘기하고 생명 존중을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반려동물이 정말 반려동물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저희 50대가 넘은 세대는 가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간 집에서 길러서 잡아서 먹는 정말 솔직한 그런 세대로 시작을 했고 가축이었다가 애완동물이었다가 지금은 나와 함께 인생을 논하고 내가 속상할 때 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반려동물이라는 품격이 높아지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의 80% 이상은 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이구아나, 닭, 토끼, 돼지, 그래서 기타 동물이 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가 대두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의 소유주, 반려동물 주의 그분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주와 함께하는 복지가
수원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수원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수원시의회에서 뭐 조례도 만져야 되고 현재 수원시의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만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제정하고 개정을 해서 수원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패티켓이 무시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반려동물주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에티켓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때 이번 토론회 말고도 얼마 전에 그 염태영 시장을 모시고 진행한 그 참시민 토론회에서도 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때 이제 광교일동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그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의정발전 토론회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조성사회, 뭐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려동물 학자, 수의사회장님, 그다음에 케어에서 오시는 전문가, 의원님 중에서 약사를 하시는 이혜련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이철승 의원님과 제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참시민 토론회는 염태영 시장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원을 청소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공원의 환경오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시는 분, 그리고 그거 반려동물을 직접 내가 키우고 계신 분이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 센터에서 새사밀이라는 곳에 염수진 대표께서 함께 하면서 정말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견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함께 하는 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수해모라고 그래서 길고양이, 길을 떠도는 강아지, 개 이런 정말 그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에서 캣 데이드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길고양이나 정말 반려묘를 거두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시민들이 알면 나 매 맞아 죽을 거야, 나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어느 가게에 막 몰래 들어가서 쓰레기 봉지 다 찢고 뭐 먹을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도 함부로 먹고 해서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박애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먹이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에서 밤에 일부러 간단한 간식을 챙겨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캣데디라고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반려묘들에게 먹이를 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견 새삼센터에서는 정말 알게 모르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버려지는 주로 이제 80% 이상이 개인데 개들을 걷어서, 그 다음에 사람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데 사람보다 동물이 병이 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든대요. 그러니까 비용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그런 반려동물주들이 있어서 그렇게 버려지는 동물을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수술도 해주고, 정말 수술했는데도 완치가 안 되는 것은 뭐 안락사까지 시키는 판단을 수의사님과 협조하에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유기견 새삼센터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해모라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 동물단체 보호협회 회원님들이 그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보호한 동물들을 수원 시민들에게 입양도 시키고, 그 다음에 병들은 동물들을 치유하려고 노력도 해주고 동물병원에 입원해 시켜서 완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인터넷으로 그 생중계도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는 뭐가 나왔냐면 선진 시민 의식이더라고요. 반려동물주의 선진 시민 의식. 지금은 저희가 많이 교양적인 의미에서 의식이 고취가 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면 변을 치울 그 조그만 봉지와 까만 봉다리 들고 다니고 변을 담을 그 청소 도구를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집게, 뭐 고무장갑 이런 걸 다 갖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대변, 큰 것은 주워 담아서 버려서 변기에 버리는 건 봤지만 정말 오줌 싸는, 소변은 치우는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에 대한 선진 국가에서는 분무기에 청소 소독제까지 담아 갖고 다니면서 오줌을 이제 찔끔 싸면 보도블럭에 칙칙 뿌려서 닦아서 그걸 같이 버리는 그런 시민의식까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제 정보를 알지 못해서 하시는 시민들도 계셔서 그런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주는 거, 그다음에 공원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비반려자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10명이 계시다면 수원시민 10명이 계시다면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동물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중에 20%는 반려동물이 싫을 수도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우리 행정에서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동물 애호가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과 뭐 있으면 예뻐하고 사랑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행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날 생방송으로 진행돼서 반려동물 주의에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도출해내는 거,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좋은 법 의안을 발의해서 시민들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규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만든다는 의미로 참시민 토론회도 했고 의정발전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문화가 따라오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고치려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도 적게 들고 충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에 대한 그 수원시 의회 차원에서의 준비 사항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행정에 관한 서비스와 그다음에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사고라는 것은 절대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견해에 의해서 물리거나 개물림 사고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서 개를 끌어안는다든가 아니면 그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그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인이 다르고 남의 개고 남의 고양인데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생각만 하고 덜컥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려동물은 분명히 낯선 사람이라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우왕 물거나 아니면 뭐 그 그 사고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는 오히려 반려동물에게 관심 있고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가 난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뭐 동물의 세계에서 개통령이라고 일컫는 이웅종 전무가가 한 얘기도 있지만, 절대 개는 큰 개라고 해서 무서운 개가 아니고 맹견이 아니고 난폭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개물림 사고를 통계를 내서 보면 작은 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조그마니까 내가 다 크니까 나는 물리지 않을 거라라고 방심하는 조그만 반려견들이 오히려 덜컥 다가가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개물림 사고를 많이 당하고, 고양이에 대한 핥힘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려서 2차 감염에 대한 사고는 오히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아닌 것은, 길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수원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성화 수술입니다. 길고양이들 TNR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니까 뭐 정말 아파트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자연불하게는 밤에는 막
고양이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저도 무슨 전설의 고양이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길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TNR을 시킵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지 못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게 물론 도의상 문제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관리상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자기가 많은 것을 본받아야 하냐면 유럽의 이제 독일이나 핀란드는 굉장히 반려동물에 대한 선진국으로 우리가 담당 공직자나 우리 수원시민 또는 수원시의회 의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선진적 견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는 우리는 뭐 동물보호병원이 됐든 집에서 고양이를 낳으면 아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선진국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 반려동물이 난폭해. 개물림 사고를 한번 냈어. 절대 새끼 못 나게 합니다. 브리더라는 그 제도가 있어서 키움, 건강, 관리를 다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대를 따라오는 게 우리 반려동물 정말 내 분신과 같고 가족과 같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죽으면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불림을 쓰고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립니다. 현재 그게 합법입니다. 그러니 내 가족처럼 동물을 가까이 하고 있던 사람은 개나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봉지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라도 못 그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 전화를 하셨어요. 수원에 왜 반려동물, 애완동물, 반려동물 장사 시스템, 장사장이 왜 없느냐, 장묘사업장이 왜 없느냐. 내가 개인 돈 80만 원을 들여서 그 전국에 있는 도시가 몇 곳 있어요. 수원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루 휴가를 내서 비용을 80만 원 들여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치러서 화장을 해서 뭐 수목장을 했다. 수원시도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런 민원을 받아서 수원시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혐오 시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그 반려동물을 죽였는데 그러면 장사 제도를 반대하면 쓰레기에 담아서 버리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내 분신과까지 처리된 동물 장사 제도가 수원에 들어와서 장사장에 있어서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장사를 잘 치러주는 시설이 있을 때는 내 선택의 폭이 생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마음 따로 버릴 때는 죽었으니까 함부로 버려도 돼. 나 이거는 양면성이라고 봐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의회에서 시스템 마련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선진 제도가 있는 것이 이제 화장해서 분골로 만들어서 어디에 이제 수목장처럼 보내는 것도 있고 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가장 깨끗한 방법은 빙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필리핀에 있습니다. 얼린다는 거예요. 질소로 급속도로 얼려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입자가 말을 할 땐 이렇게 정말 잔인한 것 같고 혐오스럽지만 그래도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맞거든요. 질소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분해를 시키면 단백질 가루가 돼요. 그럼 그것은 우리 화분에 줄 수도 있고 거름으로 쓸 수도 있고 정말 환경 오염 일체시키지 않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 장사 제도가 되는데 이거는 알고 계신 분도 전문가 아니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서 수원시에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시설이 있어도 이를 알고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인데 그 수원에 그 반려동물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해 연화장가는 옆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동물 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교육,
제가 이제 반려동물 전문 의원이 되다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교육도 있더라고요. 각인 효과라는 게 있어서 태어나서 3개월에서 한 5, 6개월 사이에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되는 행동을 교육을 시키면 그게 평균 수명 15년, 20년까지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왜냐면 반려동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교육을 따라서 반려동물 교육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주의에 대한 사회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죠. 공원을 다니면서 패티켓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반려동물마다 생태적으로 1년에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되는 어린 반려견이 15kg, 20kg 나가는 개의 종류가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2kg 미만이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물에 대한 생태학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견주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동물, 마티스면 마티스, 요거에 대한 개의 특성에 따라서 요런 개는 요런 걸 조심해야 되고, 먹인 이렇게 해야 되고, 목욕을 시키고,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전문적인 교육, 그 다음에 반려견주로서의 패티켓 교육과 다중시설,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이용했을 때 분명히 30%는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을 지켜주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견병, 돌림병, 전염병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 예방 주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잘못 알려져 있고 오도된 게 있냐면 저희가 수원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그래서 칩을 이식을 시켜서 몸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등록 동물이 한 32,000두 정도 된다예요. 근데 실제로는 50%밖에 등록이 안 됐다고 보고 35,000, 32,000두가 등록이 됐으면 실제로는 5만에서 7만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록 칩이 있는 것은 전염병 예방을 한 거, 교육을 받은 거 이런 게 다 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관리를 해야 할 근거가 없는 건데 그 칩을 집에 그 동물에게 심어주면 면역성이 약해진다, 전염병에 잘 걸린다, 병에 대해서 약해진다 이렇게 오도된 게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등록제 칩을 몸에 심는 것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등록 칩을 심어서 등록한 동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원시에서 오히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제도에 대한 마련, 그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리 지침,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내용, 그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교육 식별적인 거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탁상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개선된 내용 준비한 것을 올해는 반려동물 주에게 제대로 홍보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도 아주 수원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